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 SDI 오늘 토요일 주말 분석을 좀 해 드릴 텐데, 이제 11월 22 일이 다가왔고요. 11월 달 한 주가 남았습니다. 다들 어제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또 걱정도 많았을 거고, 과연 11월이 지나고 또 12월 달까지 어떤 흐름들이 나올까? 지금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2차전지 관련돼서 뭐 실적이 와르르 쏟아질 것이다. 이제 담지 마세요. 이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저는 오늘 이걸 보고요. 시장에 대한 바닥이 겨우 나올 때 2차전지 더 크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삼성 SDI 또한 저는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즐거워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제 저점 단계가 왔나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안 좋을 수는 있거든. 근데 최근에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물론 시장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 어떤 종목들보다 삼성이 SDI를 우리가 놓고 가면 안 된다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끝난 이 나스닥, 특히나 미국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지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이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 앞으로의 중요한 타점들까지도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제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 좀 볼게요. 일단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1%대. 근데 사실 이게 주봉으로 볼 때 주봉 마감이 아쉽죠. 3주 연속 음봉 마감을 했고,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뭐 돌아올 만한 자리까지는 안 보일 수 있다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뭐 희망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니까. S&P 500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저점 바닥은 나오거든요. 이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조정 구간은 어디에서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항상 나스닥 또한 그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지, 또 시장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MSCI 한국 ETF 시장도 어쨌든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MSCI도 상승 마감을 하였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바로 엔비디아 주가고, 또 우리나라 삼성의 SDI도 이제 AI 관련된 수혜로서 2차 전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이 시기에서 4% 가량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금요일 날 이 반도체 쪽이 더 크게 무너졌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이제 수급들이 다 이쪽으로 쏠렸잖아.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 최근처럼 이 모든 수급들이 이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 이제 수급의 재분배가 되는 시점에서, 저는 지금까지 눌림목이 더 강하게 나왔던 삼성 SDI와 같은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왜 시장은 하락을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2차 전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까고 보니까 이 매출이라는 게 매출 채권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매출이 외상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재고도 상당히 또 많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AI 버블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AI 버블 이야기할 때는 절대 버블이 안 터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AI 버블이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 플러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지금 있는 건데요. 일단 시장은 그래도 역시나 미국 정부에서 이 엔비디아 HB200 칩을 중국에 수출 허용하기로 검토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 결국에 주가에 대한 하락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주가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그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 아직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과연 이게 진짜 반등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아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 미 선물 시장이 좀 빠지고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삼성의 SDI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또 지수가 최근에 제가 이 지수에 대한 저점 바닥 리테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지수가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최근 이 고점에서 개인들의 신용이나 미수가 또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 이런 반대 매매가 터질 수 있거든. 근데 저는 그게 무조건 기회라고 봐요. 그리고 삼성의 SDI도 자 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시장의 흐름은 결국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안정화가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러면 삼성 SDI를 내가 추가적인 매수나 신규 매수점을 볼 때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만큼은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절대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삼성 SDI를 보면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상승에 대한 파동, 삼성 SDI에 대한 우리가 1차적인 목표에 대한 고점은 분명 장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에 있다. 또 이 3파 고점 단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고, 이 3파 고점 단계가 나오기 직전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의 5파 고점이 우리에게 1차 매도 타점이 될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4파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텐데, 일단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까지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들에 대한 지금 집중되어 있는 구간들 충분히 한 번 더 하락을 하면 저는 이때 무조건 매수를 삼성 SDI를 쓸어 담을 거예요. 이 자리가 안 온다고 하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지금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대응할 게 없고 앞으로 고점에 대한 신호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건데, 조정이 나왔을 때가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끌고 가면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 200%가 될지를 결정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을 알아야 앞으로 큰 조정이 오더라도 또 우리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이런 라이브 방송을 키던 아니면 타점에 대한 빠른 영상을 좀 찍던 다 공유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일을 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요, 이런 영상들을 제때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알림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알림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삼성 SDI의 삼성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저장을 좀 해 놓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타점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거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저는 이게 대가를 받으면 안 되거든. 근데 가끔씩 그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매번 철회하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 시장 혹은 코인 시장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종목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막 재무제표나 뉴스 기사 보고 맹신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따라 매도하다가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 우리는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함께 나가면서 우리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들을 제가 같이 공유해 나갈 거고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혼자면 외롭잖아요. 함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